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네. 지내시죠?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예. 네. 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또 시간이 됐고요. 앞서 김인준 선생님 오기 전에 음.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봤더니 앞에 분이 대상포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치매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대상포진 그 접종, 예방 음. 음. 접종이라고 말하죠. 그게 치매 발병률을 낮춰준다라고 하는 그런 대규모 연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50세 이상에서는 대상포진 주사를 좀 적극 권유를 하고, 특히 뭐 치매 위험도가 높다고 한다면 60세 이상에서는 좀 반드시 주사를, 저는 아직 못 맞았습니다. 저는 예.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예. 예. 그래서 치매 음. 예방 목적으로라도 좀 요즘에는 많이 추천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인제 예방 접종을 아마 1회 접종하신 분이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2회 접종하신 분이 계실 건데 1회 접종은 이제 조스타박스라고 해서 나온 지 한 15년 정도 된 건데 그건 예방률이 한 50% 정도로 알려져 있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직접 접종을 해 보면 아주 막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겠지만 치매 예방에 대상포진 안 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싱글릭스라고 하는 새로운 차세대 이러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은 대상포진의 예방률이 한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싱글릭스를 접종을 하더라도 대상포진이 안 걸리는 건 아닌데 저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걸리게 되더라도 통증이 없으니까 센 진통제 같은 걸 안 드시니까 오히려 인지 기능에는 영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항바이러스제로 금방 좋아지는 걸로 봐서는 혹시 접종하지 않으셨던 분이 계시면 일단은 접종하시는 걸 저는 이제 권유를 드리고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싱글릭스도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싱글릭스는 2번 맞죠? 2번 예. 맞습니다. 2번 다 맞으셨어요? 예, 다 맞았습니다. 저는. 예. 우선 어쨌든 싱글릭스 관련된 데이터가 거의 한 30%인가 35% 치매의 그 발병률을 낮춘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꼭 대상포진도 중요하지만 인지 기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저도 맞아야 되겠네요. 네. 인제 진짜 맞으셔야 됩니다. 50세 전에는 뭐 필요 네. 없지만 네. 50세 이후에는 네. 맞으셔야 되고 가격이 계속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서 작년보다 더 비싸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근처에서 꼭 인제 이러한 처방권이 있는 병원에서 꼭 접종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예. 앞 시간에 대상포진을 하셨길래 그냥 저희도 여담 삼아서 얘기를 네네. 나눴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뭘 해볼까 하다가 환자들이 많이도 물어보고 저희도 또 많이 처방을 하는 오메가3와 관련돼서 한번 좀 심도 깊게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괜찮을까요? 교수님은 예, 저 오메가3 드세요? 저는 안 먹습니다. 왜 이렇게 먹는 게 없어요? 예, 예방 접종도 안 하고 먹는 게 없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오메가3를 복용하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력에서 우리가 뇌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고요, 제가. 그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갱년기 때 기본적으로 고중성 지방 혈증이랑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메가3를 먹고 있는데 왜 먹게 되었는지를 요 슬라이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이 2개 왔는데 하고 갈까요? 아,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먼저 선생님 네. 대상포진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50세 여성입니다. 최근 3년 전부터 연 1, 2회 피곤하면 대상포진 걸리는데요. 접종해야 할까요? 라고 했네요. 네. 사실은 50세에 그러니까 47살부터 지금 연 1, 2회 대상포진이 걸렸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면역은 조금 떨어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대상포진이 아무래도 잠재적으로 이미 있는 모양입니다. 그 신경절에 도잘루트 갱글리온이라는 곳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곤하면 다시 피부 나오죠. 증상을 일으키니까 제 의견에는 50세도 되고 했으니까 싱글릭스라는 그러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조금 접종하시기를 저는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뇌하수체란 무슨 질병인가요? 아마 뇌하수체 선종이나 이런 거 얘기하시겠죠? 뇌하수체는 질병명은 아니고요. 뇌하수체는 우리 뇌 안에 바깥쪽에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 하나의 구조물이긴 한데요. 호르몬을 담당을 합니다. 정말 우리 뇌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저희가 뭐 두통이 있거나 어지럽거나 해서 뭐 건강검진 차원에서 MRI를 찍게 되면 뇌하수체가 보입니다. 근데 뇌하수체에서 가끔 뭐 물주머니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 아까 뭐 혹 같은 선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마크로 아데노마라 그래서 사이즈가 좀 큰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은
그렇게 위험한 질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 뭐 호르몬 검사에서 호르몬에 큰 문제 없다면 그냥 경과 관찰 정도만 네. 하면 되는데 이게 사이즈가 크게 되면 이 뇌하수체 옆쪽으로 시신경이 지나가요. 그래서 뇌하수체가 커지게 되면 시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갑자기 물체가 이게 흐릿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커튼 친 것처럼 좀 이렇게 반맹처럼 이렇게 검게 보이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되면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뇌하수체와 관련된 건 이제 우리가 머리 사진 찍게 되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뭐 하실 얘기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하수체도 기본적으로 어떠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하수체 선종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실 뇌하수체 선종 때문에 치매 같은 것도 증상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야장애 같은 게 일어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뇌 MRI를 통해서 실제 뇌하수체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뇌하수체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의 기본적인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그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 이러한 모든 호르몬의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뇌하수체는 또 우울증까지도 일으키니까요. 그렇죠. 예. 네. 아주 중요한 네. 호르몬의 타워. 딱 좋네요. 네, 예. 네. 센트럴 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접종까지 하고 예, 그러니까 예. 접종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나요? 아유, 라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근데 조스타박스라는 건 1회 접종이었다고 하면 싱글릭스라는 건 2회 접종이고 1회 접종 이후에 만 2달이 지나야 다시 하는 그런 부스터 백신을 맞아야 되니까 한 번에 2회 접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슬라이드 준비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메가3 얘기고요. 예. 네. 사실 뭐 이 동맥경화라고 하는 병 자체가 우리 실제적으로 뭐 그게 중성 지방이 됐든 나쁜 콜레스테롤이 됐든지 간에 결국 혈관을 좁게 만들게 되면 이렇게 심근경색 또는 우리 뇌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같은 것도 생기고 이거는 이제 이 말초 그 혈관 질환인데 우리 다리 쪽에 이 지금 요게 적외선 사진을 찍었을 때 이렇게 푸르게 보이는 것들은 혈류 장애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실제적으로 조금만 걸음을 걸어도 다리가 뭐 붓거나 아니면 다리에 통증이 생기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런 동맥경화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런 질환들은 오메가3로 될 질환은 아닙니다. 사실 뭐 항혈소판제제나 이런 것들을 좀 써야 될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선생님 볼래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동맥경화 참 저희도 고민스러운 게 여러분이 요즘에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대표적인 고지혈증이 뒷부분에 스타틴이라고 붙는 그러한 고지혈증 약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지질이 우리 몸에 세포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적당한 지질은 우리 몸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고지혈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안에 혈소판이 정상적인 혈소판보다 못생긴 혈소판이 생기면서 자기들끼리 응집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러한 여러 가지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들이 엉기면서 이게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기본적으로 혈류의 장애를 일으키는 게 바로 동맥경화성 플라크거든요. 그러면 이런 우리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뭐 평균 나이가 30세, 40세라고 하면 이런 동맥경화가 아주 심해지기 전에 다른 병으로 돌아가시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요새 어떤 세상입니까? 100세 세상입니다. 100세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맥경화가 있게 되면 혈관이 막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심근경색, 뇌졸중을 일으키니까 우리가 그러한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을 생각을 했을 때 부작용보다 얻을 이러한 이점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한 동맥경화를 막기 위한 그러한 고지혈증 약과 필요에 따라서는 항혈전제 같은 것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경동맥 초음파 같은 거 많이 하실 거예요.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이 증상이 하나도 없는데 경동맥에 이런 플락이라고 하는 찌꺼기가 이제 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플락 자체가 뭐 50% 미만,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우리 지금 말씀하신 스타틴이나 고지혈증 약, 특히 오메가3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그 부위에 따라서 어떤 뇌혈관과 관련된 증상을 일으켰거나 그 좁아져 있는 부위 자체가 거의 한 70% 이상 이렇게 좁아져 있게 되면 그거는 이런 스타틴 같은 고지혈증 약이나 오메가3로 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혈소판이 뭉쳤기 때문에 혈소판이 뭉치지 않게 하는 항혈소판 제제라고 하는 우리 아스피린 계열 또는 클로피도그레라는 약제들 이런 항혈소판 약제를 같이 써야지만이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이 그래프에서 보면 이 LDL,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제적으로 심장 질환은 거의 이렇게 비례 관계로 증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LDL은 최대한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스타틴, 우리 이제 고지혈증 약을 씀으로써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런 많은 질환들을 이렇게 낮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스타틴은 주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그러한 건데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이라는 약만 먹으면 되지 왜 항혈전제를 먹어야 되고 왜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메가3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알이 이렇게 굉장히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큰 알이고 그다음에 약간 부작용이 겪는 분들은 생선 비린내 같은 거 난다고 역하다고 못 드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스타틴 치료라는 걸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잔여 위험이 한 60에서 70% 정도까지 있으니까 이걸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100년 동안 팔다리 마비 안 생기고 심근경색 안 생기면서 살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게 됐던 거라고 저희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요. 건강검진을 할 때 선생님 환자분들 어떤 피검사를 보시나요? 환자한테 설명할 때 고지혈증에 대해서. 고지혈증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 총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HDL이라고 하는 그리고 중성지방 TG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아포비 단백이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확인할 때가 있는데 그건 좀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에 대해서 우리가 메이저 리스크 팩터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를 보면요. 사실은 첫 번째가 나이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동맥경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보면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와요. 그 총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이게 높을수록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굉장히 위험한 위험 요소가 되죠. 그 외에도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높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중성지방이 높고 그다음에 뇌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이 낮고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결과적으로 이상 지질 혈증이다. 그리고 이게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삼각 트라이어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의사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중성지방을 낮춰야 되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그다음에 LDL 고지혈증을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치료 방침입니다. 네, 지금 또 질문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질문으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자, 시크릿 정원님부터 할게요. 생리 직전에만 심한 두통이 옵니다. 통할 것 같고 빛이 너무 눈부셔요. 진통제를 먹으면 낫긴 하는데 매달 반복되니 걱정입니다. 호르몬 영향인가요? 이 전형적인 편두통인데 조진 편두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편두통이 지금 호르몬 맞습니다.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이 편두통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젊은 여성들이 이 생리 전후로 해서 두통이 오게 되고 이 편두통의 특징은 한쪽 편만 아프다고 편두통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이 어원상 헤미크레니아라고 하는 어원에서 헤미 때문에 우리가 편두통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돼서 그렇지 두통 양상은 양쪽으로 다 오게 돼요. 그래서 특징이 이렇게 토할 것 같은 구토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토를 자꾸 하고 또 속이 울렁거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통이 있으면 먼저 소화기내과를 가서 내시경을 먼저 받습니다. 내가 이제 머리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어떤 위장 간의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토하는 증상 또 빛이 너무 눈부시다. 맞습니다. 이게 포토포비아 그래서 밝은 곳에 가거나 시끄러운 데 가면 두통이 더 심해져요. 이게 진단 기준에 아예 있을 정도니까 지금 시크릿 정원님의 요 내용은 거의 뭐 교과서적인 진단 기준이거든요. 네. 토할 것 같고 빛이 너무 눈부시고 그리고 이게 자주 반복되고 또 생리 직전 이거는 편두통인데 마이그레인이라고 하는 두통은 그냥 진통제만 먹는 게 아니라 약이 있습니다. 이제 트립탄 계열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트립탄 약을 이렇게 두통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좀 있을 때 약을 먹게 되면 이제 두통을 안 오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진통제는 일반 진통제만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립탄 계열을 드시고 이걸로도 효과가 없을 때는 요즘엔 또 이 주사제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경과 가셔가지고 바로 치료 받으면 이거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오늘 이제 그러니까 10대 후반에서부터 지금 20대 중반까지 됐는데 지금까지 다니는 우리 젊은 친구 똑같은 증상을 갖고 있는 분을 이제 진료를 하고 왔는데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얘기했던 건 사실은 전문적인 예방약이 있습니다. 그 예방약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시크릿 정원님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의해서도 이렇게 편두통이 유발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매일매일 진통제를 먹어야 된다고 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사실은 매달. 네. 그러니까 그 간 기능이랑 혼밥 기능 같은 게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약이 축적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치즈라든지 치즈가 많이 들어가 있는 피자라든지 아니면 뭐 와인. 포도주, 와인, 그죠? 바나나. 레드와인, 바나나 네, 이런 거 이런 드시면 것들. 예. 악화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과자 같은 거 먹어도 사실은 편두통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먼저 고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신경과에 가셔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간단한 약으로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언제까지 계속 될 거냐면 생리부터 폐경 될 때까지 굉장히 고생을 하시다가 폐경 무렵에 이제 빈도가 잦아들게 되니까 보통 한 20-30년 정도 고생하신다 생각하면 미리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편두통을 일으키는 음식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거든요. 네, 그럼 맞아요. 나는 그 음식을 그럼 평생 못 먹나? 이건 아니고요. 내가 두통이 오는 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생리 직전, 생리 전후. 요 기간만 피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유발을 시킬 수가 있고 오히려 두통을 더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 기간에 피하게 되면 결국 예방약, 치료약을 먹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또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치료약이 있으니까 네.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다가 돌아 누울 때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30초 정도 지나면 괜찮습니다. 특히 앉았다 일어나면은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가끔 그래요. 이유가 있을까요? 했대요. 네, 그냥 이거는 양성 체위 변이성 돌발성 어지러움증이라고 해서 조금 이름이 긴데요. 별건 아니고 우리가 균형을 잡아주는 곳이 귀에 있는 세방고리관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고기의 정보를 받아서 손해에서도 밸런스를 맞추는데 요거는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으로 고개를 돌릴 때 아마 누웠을 때 일어나는 거 보면 후발 세방고리관에서 돌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체위성 돌발성 어지러움증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생활 습관에서 혹시 진동의 횟수가 많은 전동 칫솔 같은 거 혹시 사용하시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탈수, 물을 잘 안 마시는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세방고리관 안에 있는 선모라는 게 다니면서 고개의 회전각에 따라서 그 선모가 밸런스를 양쪽 귀에 있으면서 잡아주는데요. 만약에 많이 이 돌이 떨어져 나가면 이 흐름이 약간 서로 간에 맞질 않으면서 확 어지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에도 되게 흔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에일린 매뉴버라고 해서 뭐 기본적으로 약간 어지러움증, 현우증, 돌을 빼는 그러한 재활치료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게 자다가 갑자기 뭐 고개를 돌렸을 때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보통은 첫 번째로는 천천히 체위를 변이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내가 어저께 했던 일 또는 일주일 동안의 나의 생활을 돌아봤을 때 내가 혹시 약간 귀에 흐르는 림프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무리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주 반복된다고 하면 안에 아마 돌이 떨어져 나가서 돌아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걸 조금 밸런스를 맞춰주는 재활 치료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병명이 양성, 체위성, 돌발성 돌발성 현운이에요. 그러니까 현운이요. 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건 없어요. 그냥 이게 어지러워서 이게 큰일 날 것 같고 이게 중풍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은데 또 오해하실 게 돌 얘기를 하시니까 내 여기 안에 진짜 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거는 칼슘 덩어리 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 실제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이게 잘 떨어져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골다공증 검사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치료도 같이 병행이 되면 재발을 좀 막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최근 1년 사이 계산 실수가 많아지고 카드 비밀번호를 자꾸 틀립니다. 그다음에 언어는 괜찮은데 숫자 쪽만 약해질 수 있나요? 라고 해서 러블리데이 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우선 나이 궁금하고요. 나이가 왜냐하면 젊으신 분인 경우에서는 사실 충분히 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령 자체가 이제 고연령인지 모르겠어요. 나이 한 번만 올려주시고 그때 답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잠깐 슬라이드 돌아갈까요? 하겠습니다. 예. 한 10분 정도만 또 슬라이드 하고 그다음에 예. 다시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상 지질 혈증에 대해서 지금 질문도 많이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 지질 혈증이란 건 총 콜레스테롤 거기에 또 중성지방 그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이 네 가지 수치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게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인데 이 총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LDL이 높아지고 LDL이 높아지면 동맥경화가 심해지니까 요거를 좀 낮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혈관성 질환이 안 발생하려면. 그런데 보시면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LDL도 많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성지방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낮출 필요가 있는데 이 중성지방이란 건 음식에서 많이 섭취를 하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중성지방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LDL 수치도 낮추는데 중요하다. 그런데 요새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유병률이 17.5%니까 10명 중에 2명은 이 맞네요. 고중성지방 맞아요. 혈증이네요. 저도 높더라고요. 네, 고기 많이 뚱뚱하지 드셔서. 고기 별로 안 먹는데. 그래서 우선 이제 오늘은 이제 중성지방 혈증이죠. 그러니까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것도 안 좋지만 중성지방도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고중성지방 혈증인데 이게 또 남성 환자들은 여성 환자에 비해서 4배 이상 4배. 많대요. 와. 아무래도 음식과 많이 관련이 돼 있다 교수님도 보니까 높다 그러지 않았어요? 말랐는데 굉장히 마르셨는데. 저는 중성지방 아니고 LDL이 좀 높았다가 네. 좀 운동했더니 떨어졌어요. 운동 네. 어떤 운동 하셨어요? 걷기 운동. 걷기 운동. 그러셨대요. 네. 그래서 50대 폐경기 여성은 또 40대 여성 환자에 대비 2배 정도 증가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기간염과 우리가 이제 롱텀하게 간단하게 본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거의 한 20년, 30년을 보게 됐을 때 실제적으로 이 중성지방 수치, 그러니까 중성지방 관리만 잘 하더라도 우리가 생존율, 그러니까 그렇군요.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하면 우리 생존율은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생존과 관련된 이런 지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좀 복잡한 얘기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고지혈증 LDL을 떨어뜨리는 약은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이에요. 여러분이 드시는 고지혈증 약이 대부분 이겁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니코틴산, 그다음에 파이브릭 엑시드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나 놀랍게도 여러분이 자주 복용하는 아마 식물성 오메가 여에스터 선생님이 개발하신 것도 있죠. 오메가3 산도 사실은 중성지방을 드라마틱하게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EPA랑 그다음에 DHA 이런 성분을 보면서 심장을 예방하려면 어떤 오메가가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떤 오메가 단순 건강을 예방하려면 어떤 오메가3를 먹는지 다 다르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우리
질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나이 올려주셨나요? 나이 러블리님이 어디 계시는지 러블리님이 안 나이 안 올려주신 것 같아요. 올리셨으면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 한번 다시 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 뇌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억력이 떨어져야지 치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 기억력 멀쩡하니까 치매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뇌는 정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엽부터 축두엽, 두정엽, 후두엽 여러 가지 뇌가 있는데 전두엽이 망가지면 기억력은 멀쩡해도 뭐 성격 변화라든지 이런 거 올 수가 있고 축두엽이 망가져야지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두정엽 망가지면 길만 잘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숫자 계산이 이쪽이 약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후두엽이 망가지면 보이는 장애가 와요. 실제적으로 우리 그 유명한 배우 브루스 윌리스라는 배우 나이 맞아요. 드시 좀 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이아드 시리즈. 브루스 윌리스 같은 경우는 기억력보다는 언어 장애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언어 실어증이라 그래가지고 전두축두엽 치매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의 영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정말 숫자 계산이나 이런 쪽이 약하다면은 그쪽의 영역 쪽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는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주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낙 하시는 것도 많고 또 스트레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인 그냥 건망증 같은 그런 증상으로 뭐 보셔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족력 특별히 없으시면. 근데 제가 네. 20대의 후반에 그러니까 새댁이었어요. 근데 새댁이 약간 이런 증상이 있어서 사실은 본인이 너무 이게 사실은 이 러블리데이님이 걱정하시는 거 치매냐 이런 게 아마 걱정이 되실 텐데 그분의 MRI를 찍었더니 그분이 사실은 뇌졸중이 아주 젊은 분이 오는 뇌졸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와가지고 저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러블리데이님께서 이게 숫자 쪽만 약해지는 게 거스트만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나 왼쪽 두정엽이라고 하는 이 더듬이 역할을 하는 그 뇌 부분에 있으면 계산만 뚝 떨어질 수 있어서 혹시 이게 반복되고 더 심해진다고 하면 반드시 선생님을 만나보시고 뇌 영상 검사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보다는 이제 뇌혈관 질환을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쪽에 뇌경색이나 이런 거 네, 있는지 맞습니다. 한번 너무 걱정되면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언제나 그대로처럼님. 예. 네, 제가 질문. 예. 건강염려증이 있는 편인데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뇌질환일까 봐 불안합니다. 어떡해. 이런 불안 자체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있겠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불안 지수가 높아지면 몸에 있는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계라는 게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럼 그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뇌 신경 전달 물질 카테콜라민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뇌를 조금 파괴시키는 그러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연구가 있냐면 건망증을 주관적 인지 저하라고 하는데 즉 실제 기억력 테스트는 정상인데요. 본인이 약간 기억력이 없다고 느끼는 건망증 수준에서 환자분들이 건망증이 있지만 이걸 걱정하는 사람과 건망증이 있지만 걱정하지 않는 사람을 쭉 추적 관찰을 했더니 이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치매가 더 많이 왔다. 7년 있다가.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강염려증이 있는 분들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어떠한 뇌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 주치의를 같이 납보 형성을 하시면서 불안의 수준을 좀 낮추도록 마인드 컨트롤 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크릿 정원님이 아까 제가 말한 거와 연관이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최근에 성격이 좀 변했어요. 네네. 예민해지고 화를 내요. 기억력은 괜찮은 것 같은데 걱정된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괜찮다라고 맞아요. 표현을 하게 돼서 치매 아니고 괜찮겠지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기억력은 멀쩡한데 이게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뇌졸중 같은 거 혈관성 치매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저렇게 성격 변화나 화내고 예민한 증상으로 시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머리 사진뿐만 아니라 이런 치매 관련된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크릿 정원님은 꼭 그 아버님 검사 한번 해보도록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김지연님 질문 저한테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64세 여자입니다. 혈압 있고
그다음에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이 있는데 어떤 약을 복용해야 하나요? 발화금, 절인, 시림, 가바펜틴을 먹고 있는데 밤에 저림이 있습니다. 약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당뇨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절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슷한 환자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그분들의 1차 치료는 가바펜틴 같은 신경 통증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당뇨가 드라마틱하게 조절이 되면 이 말초로 가는 혈액순환도 좋아지면서 그렇죠. 이런 저림이 되게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지금 보면 전형적인 말초신경염이 있어요. 말초신경염이라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당뇨 조절이 잘 안 되고 당뇨가 오래되면 당화색소가 뭐 7.5, 8.0 이렇게 되면 이 발로 가는 결국은 미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다음에 혈류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발의 시림과 저림, 이상 감각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가바펜틴이나 리리카 같은 프리가발린 같은 그러한 신경 통증을 조절하는 약을 먼저 드리는 게 아니라 당화색소를 조금 낮추고 그분의 어떠한 이 혈액순환을 위한 운동 같은 거 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혈당화색소가 6.5 미만이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관리를 잘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그 실로스타졸이라고 해서 말초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약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말초 혈액순환도 좋게 해주고 그다음에 발저림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그러한 여러 이 문헌에 근거해서 소량의 실로스타졸과 그다음에 진코 은행잎제제 좀 고용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뇨 조절이 1차가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네. 치료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실로스타졸 또는 암플라그 또는 맞아요. 진코 이런 약제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가바펜틴이나 프리가발린 같은 이런 약제들은 옛날에는 이제 이게 항경련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상을 그냥 못 느끼게 하는 거지 치료제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리고 시린 그런 느낌들을 내가 이제 느끼지 않고 그냥 잠을 잘 잘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지 완치의 개념이 치료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되려면 결국 당뇨 치료와 혈관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임시방편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 예. 그러면은 자, 그 예. 마음 편한 하루님께서 오메가3 이미 오메가3가 궁금했대요. 어머, 오메가3가 궁금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새 눈이 침침해서 오메가3 먹었더니 눈이 좀 띈다고 약간 밝아졌다.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사실은 마음 편한 하루님께서 저는 이제 여자분이신지 남자분인지 좀 궁금한데 대부분 여성분들이 40대, 50대가 되면 갑자기 눈이 침침해집니다. 노화가 생기고 그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눈 자체의 망막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효과보다는 오메가3가 뇌에 있는 신경세포에 조금 생성에 도움이 되거든요. 결국 우리가 눈이라는 게 뭐냐 하면 눈에서 받아들이는 시각 정보를 뇌에서 잘 해석을 하면 눈이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눈에 있는 망막도 늙고 그다음에 각막도 좀 늙고 거기서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뇌도 좀 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메가3를 드시면서 이런 증상이 있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도 뇌 노화나 그다음에 안티에이징 같은 걸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혈관에 좋다고 해서 오메가3를 먹고 있는데 이미 혈전 예방약을 복용 중이라면 같이 먹어도 괜찮나요? 출혈 위험은 없나요? 라고 했는데요. 사실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험한 적이 거의 없고 요즘엔 또 오메가3에 고지혈증 약이 섞여 있는 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차 이렇게 복합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출혈 위험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뭐 사실 그 에스키모 파라독스라고 선생님이 그림을 지금 한번 그림 준비하셨는데 잠깐만 볼까 봐요. 이게 왜 오메가3에 슬라이드.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이 에스키모인들이 이제 에스키모 파라독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되게 고지방식을 했어요. 했는데도 이 CHD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이 발병률이 되게 낮게 나타났거든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지방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 왜 이렇게 심혈관이 낮았지? 라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SQ면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게 피쉬잖아요. 음. 그래서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함으로써 결국 이런 심혈관 질환을 많이 낮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에스키모 파라독스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님도 하루 1000mg 정도의 오메가3를 먹고 있는데 더 먹어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상민님, 오호님도 생선을 많이 먹으면 굳이 영양제로 안 먹어도 되냐?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제가 슬라이드로 잠깐 돌아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오메가3가 결과적으로 불포화 지방산이거든요. 불포화 지방산은 한마디로 포화 지방산은 딱딱해서 몸 밖으로 잘 소화가 안 되고 불포화 지방산은 잘 소화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음식에 들어있는 오메가3 양이에요. 보면 이게 고등어, 그 다음에 무슨 뭐라고 써 있나요? 제가 참치, 정어리, 숭어, 캔참치 뭐 하고 상어, 넙치 보시면 이렇게 이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게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의학적으로 검증된 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아무 이상 없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없는 젊은 사람들이 뇌 건강이나 일반적으로 건강 기능을 위해서 오메가3를 복용할 때는 총 용량을 WHO에서 500mg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메가3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DHEA랑 EPA가 비율대로 들어있거든요. 아마 여기 지금 하루에 아무 생각 없는 님께서 1000mg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 그 1000mg이 오메가3 순수 뭐 DHA 1000mg이 아니라 아마도 DHEA는 몇 mg, EPA는 몇 mg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반 건강을 위해서는 500mg 정도를 WHO에서 권유를 하고 있고요. DHA랑 EPA는 1대1의 정도의 비율을 먹으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mg을 먹는다고 해서 불안해서 2000mg 드시는 게 아니고 나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상민 오호님께서 생선을 많이 먹으면 굳이 영양제를 안 먹어도 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선을 많이 먹으면 오메가3 안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사실은 아까 전에 우리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생선도 생선 나름.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 기반으로 해서 건강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아마 상민 5호님은 55년생이 아닌가 싶어요. 55년생이면 일단 나이가 있으시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또는 당뇨병 중에 3개 중에 하나는 아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혈관성 위험 인자가 있다고 하면 있으면 먹어야죠. 생선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은 심혈관계 질환을 위해서는 2000mg에서 4000mg까지 먹게 되어 있고 DHA와 EPA 함량이 DHA는 1, EPA는 2 정도 비율로 EPA가 많은 오메가3를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요즘 염소철원님, 평소처럼 그대로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을 안 써가지고 안경을 안 써서 안 보여요. 요즘 건망증이 좀 심해진 것 같아서 오메가3를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먹는다고 바로 체감이 되는 건 아니죠. 몇 달은 뭐가 효과를 보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요. 오메가3가 기억력을 올리는 어떤 기억력 약이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건망증이 심하고 기억장애가 있다면 기억력과 관련된 다른 약제를 드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는 우선 혈관 질환 모든 인지를 일으키는 뭐 혈관성 치매든 뇌졸중이든 여러 가지 질환들이 다 뇌혈관 질환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메가3를 통해서 뇌혈관 질환을 관리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 후에 이런 치매나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거지 오메가3를 먹어서 기억력을 증진시킨다 이 개념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메가3 드시기 시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 3구 질환이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에 하나 있으시면 오메가3 드시는 게 중요하고 몇 달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메가3 이제 요새 나오는 업데이트된 그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는 그러한 아밀로이드가 있는 건망증 환자분들한테 오메가3를 좀 썼더니 한마디로 뭐 집중력이 좀 좋아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도 소규모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오메가3가 직접적으로 그러면 아밀로이드를 없애느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양 교수님처럼 실제로 건망증이 있을 때 이 건망증의 원인이 뭐냐? 혈관성 인지 장애냐 아니면 알츠하이머성이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고요. 혈관성에 문제가 있으면 오메가3는 혈류 장애를 좀 개선시키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한번 볼게요. 요즘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됩니다. 오메가3가 뇌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좀 먹어볼까 하는데 피로 회복 되나요? 바카스 좋아해 잘 먹고 있습니다. 했네요. 네, 바카스 좋아해서 잘 먹고 있습니다. 바카스와 오메가는 어떻게 같은 걸까요? 아닙니다. 바카스는 사실은 타우린 1000mg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카페인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피로 회복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각성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바카스 먹으면 카페인도 확 올라가니까 각성이 되고 그 다음에 밤에 먹으면 심지어 잠도 안 오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오메가3랑은 전혀 다르고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오메가3가 뇌 피로 회복 그 자체라기보다는 오메가3가 혈행 장애에 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메가3가 아마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동동이님께서 이런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데 나이와 그다음에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는지 가장 중요하고 저희가 약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뭐 이러한 인지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한 모든 생활 습관을 조절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약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안녕하세요. 얼굴 오른쪽 눈 밑으로 갑자기 찌릿하고 시린 듯 잠깐씩 아프다 말고 가끔 그러는데 3차 신경통. 예. 뭐 결국 3차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안면에 들어가는 이 세 개의 신경을 3차 신경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얼굴 쪽에 나타나는 찌릿한 우리 뭐 전기 오는 듯한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은 3차 신경통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고요. 뭐 3차 신경통에 대한 뭐 검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제 원인 3차 신경통을 일으키는 그쪽에 어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종양이라든지 다른 그런 이유들을 찾고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이제 약물 치료나 또는 보톡스 치료라든지 그런 치료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우리 건강이 최고님까지 질문하고 다시 설명 좀 드릴게요. 짜장면님께서 중성 지방 수치는 정상인데 LDL, HDL 수치가 둘 다 높은데 이건 안 좋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중성지방 수치는 정상이라는 것은 식이 조절은 굉장히 잘 하고 계시고 HDL 수치가 좋다라는 것은 아마도 왜냐면 HDL을 높이는 방법은 없어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식이 관리 잘 하시면 HDL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데 LDL이 높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건강이 최고님이랑 비슷한 질문일 것 같은데 제가 LDL은 사실은 노화에 의해서 높아집니다. 그리고 지나친 다이어트에 의해서도 LDL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너무 많이 굶거나 아니면 운동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몸 자체가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서 LDL을 자꾸 축적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나중에 비상연료로 쓰려고. 그래서 LDL이 높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 짜장면님께서 너무 식이 조절을 적극적으로 너무 엄격하게 하지 않는지 운동은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HDL 수치가 높다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좋지만 약간 밸런스가 맞지 않으니까 이거는 내가 뭔가 과하게 하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LDL 높고 LDL 높으니까 총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가끔 총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게 나왔는데 나 높아서 이거 큰일인데요 했는데 HDL이 높아서 높아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LDL이나 HDL 수치도 중요하고 특히 LDL 수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환자가 갖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 우리가 몇 이하로 낮추라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뇌경색이나 이런 뇌졸중 심하게 오신 분들은 55 이하까지도 낮추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막 100 이하 정도 낮추고 이렇게 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질환들에 따라서 내가 적정한 그 수치를 정해서 낮추는 게 음. 중요할 것 같고요. 음. 이게 안 되면 약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약 먹으면 네.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 예. 네. 그 건강이 최고님도 그 질문이시거든요. 예. 53세 여성인데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LDL 수치가 점점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갱년기 전후로 이상 지질 혈증의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요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상 지질 혈증을 일으키지 않는 굉장히 보호 효과를 해주고 그다음에 골다공증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중성 지방은 올라가고 그다음에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집니다. 그건 사실은 몸에 있는 생리적 변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어떠한 다이어트라든지 식이 조절 그다음에 운동해봤는데도 똑같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는 필요에 따라서는 약을 드시는 게 오히려 건강이 최고님한테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메가3 조금 설명 한번 네네. 해주시죠. 예. 그래서 오메가3를 그럼 왜 먹어야 되는지 사실은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동맥경화에서 그 동맥경화를 혈압을 낮추고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혈전. 혈전을 좀 막아준 혈전을 더 엉키지 않게 예. 아까 전에 우리가 혈소판이 많이 엉키게 되면 그게 동맥경화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그걸 조금 막아주는 그러한 효과를 좀 막아주고 예. 그다음에 지방간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도 좀 막아주고 그다음에 중성지방을 떨어뜨리고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심장이죠. 예. 심장의 관상동맥의 고지혈증을 낮추면서 그러한 동맥경화를 맞춰주기 때문에 보시면 오메가3 자체가 굉장히 멀티포텐트하게 몸에 많이 좋은 작용을 한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메가3는 중성지방 떨어뜨리는 게 그쵸. 크죠. 예. 예.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데 보통 한 45% 정도를 감소시킨다라고 엄청 유의하게 감소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오메가3를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그냥 이러한 건강 효과로 건기식으로 먹을 건지 아니면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 질환 또는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 그거에 따라서 오메가3가 용량도 다르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기 이명 하나 있었었는데. 네. 우리 질문 이명 좀 맞아 이명 전문. 네. 61세 여성입니다. 2주 전부터 좌측 귀에서 신호음 같은 게 납니다. 그리고 2일 전에는 수면 중에 경련 같은 증상이 있었습니다. 신경과 진료를 받아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요. 이명이 그때 왜 생긴다고 그러셨죠? 이제 우리가 사실은 뇌는 24시간 일을 하고 전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한마디로 공사장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뇌는 사실은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24시간 일을 해요. 밤에도 일을 하니까. 밤에도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음역대에서만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그걸 딱 음역대만 소리가 들리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상한 잡음을 들리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귀에 있는 고막, 청신경하고 그다음에 뇌입니다. 근데 뭔가 왼쪽 귀에서 신호음 같은 삑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사실은 인향만리 님께서 나이가 61세니까요. 사실은 귀에 있는 고막도 약간 헐거워지고 뇌도 약간 헐거워지면서 이러한 차단 효과가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왔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수면 중에 경련 같은 증상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명 현상과 같은 맥락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하지불안 증후군이 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의 이러한 이명 현상과 그다음에 경련 현상은 결과적으로 수면 장애랑 같이 동반하는 그러한 하지불안 증후군이랑 같이 있게 되니까 아니면은 수면 중에 자꾸 움직이는 렘 수면 장애라 그래서 우리가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렘과 넌렘 수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렘 수면 때 꿈을 많이 꾸는데 이 렘 수면 때는 우리 몸 자체가 마비 상태를 일으켜요. 왜 잠을 잘 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꿈을 꾸고 있더라도. 하지만 이제 렘 수면 장애가 오게 되면 렘이 깨지면서 내가 몸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반응을 해서 벽을 때리기도 하고 옆에 분을 때리기도 하고 경련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렘 수면 장애는
또 나중에 이 파킨슨이나 치매 또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서 또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경과 진료를 당연히 받아야 보셔야 하는 되고요. 질환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네. 단순한 귀에 있는 청신경 문제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뇌에 있는 뭔가 거름을 해주는 그러한 억제를 하는 그러한 기능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머리 사진부터 찍어 보셔야 될 것 찍어보시고 같아요. 신경과 예. 진료를 보셔야 전문의 돼요. 선생님을 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면 안 돼? 51분인데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읽을게요. 네. 속이 메스껍고 약간의 어지러움증이 있고 걸을 때 누워있음 어지럽진 않습니다. 이비인후과 가서 전정신경염 진단을 받았고 네. 20일 정도 했더니 이명이 생겼고 속 메스꺼움 없는데 약을 먹으면 더 어지러운 것 같고 치료가 되고 있는 건지 신경과 받아야 되나요? 라고 했네요. 전정신경염? 네, 예. 전정신경염은 한마디로 말초신경에 있는 걸 이 뇌로 보내주는 신호의 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바이러스 염증이 생긴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감기 걸리면 감기가 다 깨끗하게 날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2주, 3주 걸리죠. 그래서 사실은 20일 정도니까 3주 정도니까 아직은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약 먹으면서 좀 더 어지러움증이 더 진행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약물이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균형이 잡아지는 C소에서 지금 이렇게 C소에 문제가 생기면서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어떤 약을 주로 처방을 하실 거냐면 염증이 낫는 약이랑 그다음에 정상적인 부분을 이게 안 좋은 부분을 높이는 방법은 없으니까 밸런스를 맞추려고 정상적인 기능을 낮춰서 밸런스를 맞추는 약을 아마 처방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이 증상이 좋아지면서 어지러움증을 더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예, 네. 한 가지 부연 설명하면 전정신경염은 그냥 쉽게 귀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귀에 감기가 예. 온 건데 사실 특별한 약은 없어요. 쉬면 나은데 지금 약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명이 생기게 됐잖아요. 그럼 약간 진단명을 조금 다르게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명 생기면서 약간 청력이 장애가 오면 메니에르 병도 생각을 또 해야 되거든요. 비슷한 질환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주 조금 한 달까지 지났는데도 이 증상이 계속이 되면 조금 다시 병원에 방문을 해서 이게 잘못하면은 이제 그 청력 소실까지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걸 좀 치료를 좀 전문으로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예. 질문은 거의 다 이제, 제가 예, 받은 것 다음 같고요.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네. 9시에 예, 그래서 저희 사실은 마무리.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뭘 얘기를 했냐면 중성지방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맞아요. 중요합니다. 네, 오메가3 중성지방의 단독 치료에 효과가 있고 오메가3는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내 목적에 따라서 오메가3 용량이 다르다. 그게 이제 저희의 정리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네. 예. 저희 또 예. 다음 달에 예. 세 번째 주에 찾아뵙도록 저 할까요? 다음 달에 해외학회 있어서 선생님 혼자 오셔야 됩니다. 혹시 네, 알겠습니다. 해외학회도 가시네요. 예. 네.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물러가고요. 다음 달 세 번째 주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